우리가 힘도 없고 또는 의욕도 떨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우울증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 최근 2주 동안 삶에 의욕이 떨어지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 즉 잠을 많이 잔다든가 못 잔다든가 입맛이 떨어졌다든가 성생활에 관심이 떨어졌다든가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관심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런 우울증은 의학적인 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번아웃 증후군은 이와 달리 병명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직장 생활 또는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되죠. 그 도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졌을 때, 즉 적응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알로스타틱 질환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로스타시스라는 것은 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즉 몸과 바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일 자체가 과로해지고 일을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또는 주위에서 북돋워 주는 경우가 부족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과 우울증을 분석해 본다면, 물론 번아웃 증후군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우울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우울증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는 직무나 일에서 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환자를 대하거나 고객을 잘 대하다가도 이 증상이 나타나면 냉대해지고 자기도 환자를 믿지 않거나 고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래서 전혀 환자와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또는 고객과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특징인데, 비해서 이와 관련이 별로 없는 경우죠. 우울증인 경우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관감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열심히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오히려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을 점점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정서적으로 소진되고 또 감정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빠진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를 보면 경증인 경우, 번아웃 증후군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울증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90%에서. 그렇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하면 번아웃 증후군이 중증이라도 60%는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고 번아웃 증후군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병원을 방문하여 자세히 전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번아웃 증후군에서 오래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 될 확률이 다른 질환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번아웃 증후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